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보육교사 2급 과정을 들었는데 그 작년 7월에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했던 후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보육교사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영어 교육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제 영어 교육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아 영어 교육 쪽에 나중에 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 사실 영어 유치원은 말만 유치원이지 어학원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사실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좀 핸디캡이 아무래도 있어요. 그 업계에서 여자 선생님, 좀 친절하고 예쁜 딱 유치원 선생님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상냥한 이미지의 여자 선생님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핸디캡, 남자라는 핸디캡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한국에서 따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캐나다나 호주 자격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목표로 이제 호주에 가서 어린이집 선생님에 도전하고, 또 잘 되면 잘 정착한다면永주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서 좀 이민을 갈 것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구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일단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실습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8시간 이상 시켜야 되거든요.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그래서 이제 작년 학원 계약이 끝나는 6월 달에 6월 달이 끝났어요. 그래서 7월에 내가 실습 꼭 구해야겠다. 이제 일을 마치고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월 말부터 실습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실습생을 거의 안 받는 분위기일 뿐더러, 또 설령 실습생을 구한다 하더라도 남자 실습생을 안 받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켜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다 표시한 다음에 저희 집 가까운 순서대로 제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실습생인데 자리 있냐, 거절당하면 그 다음 가까운 곳, 그렇게 이렇게 점점 이제 반경을 넓혀가는 식으로 좀 전화 섭외를 했었고, 일주일 동안 거의 한 30군데 정도 전화를 돌린 결과 한 군데에서 이제 와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님 딸도 지금 최근에 실습을 했는데 실습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딸 생각이 났다면서 제 이제 어, 섭외를 응해 주셨고, 남자 실습생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습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들어간 실습반은 만 2세 반이었고 14명의 담임이 두 분 계시는 투 담임 체제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지 거의 20개월도 안 된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너무 개성이 다 너무 뚜렷하고 다른 거예요. 뭐 진짜 핵인싸인 아이도 있고, 그 아이는 들어올 때 등장부터 달라요. 막 턴을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들어오거든요, 유치원 교실에. 그런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조용히 얌전히 있어서 얘가 왔는지도 모를 만큼 순한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고, 또 두 번째 느낀 점은, 그 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다 착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거의 뭐 그 돌을 닦는 약간 여자 스님들처럼,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번, 막 세 번은 기본이고 10번씩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평온하게 화를 안 내면서 누구야 일로 와 하면서 데리고 오고, 근데 걔가 또 도망가요. 그럼 다시 데리고 가서 좋은 말로 누구야 이리 와야지, 지금 교실에 있어야지, 이거를 매일매일 10번 넘게, 10번은 뭐야, 한 20번 넘게 계속 반복하시는데, 와, 저도 제 스스로 저는 화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직업적 사명감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내공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화 한 번도 안 내고 인자하신 선생님들 모습이 되게 제가 감명받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제가 7월 달에 7월 한 달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7월 한 달 작년에 되게 한 달 내내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도 했고 또 원에서 아이들이 다칠까 봐 바깥 활동을 거의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고 그 원 근처에 바로 시내 공원이 있어서 이제 내천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뛰기도 참 좋았는데, 그리고 전 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뛰는 걸 막 상상했었는데 거의 못했어요, 바깥놀이를. 그리고 그 7월 한 달에 어린이 소방 체험관도 있었고 뭐 소풍도 있었는데 그때도 비가 와서 다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한 점이 좀 아쉬웠어요. 느낀 점은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진짜 특히 잘 때는, 낮잠 잘 때는 진짜 천사 같아, 천사. 그래서 막 와 진짜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애들 자는 모습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자는 거 보고 있으면 시간 다 갈 정도로 그래서 넋놓고 막 구경했던, 애들 자는 거 구경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시범 수업을, 신입생들이 시범 수업을 하루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책 읽어주고 영어 노래 불러주고 이제 이거 그거 해줬는데 진짜 애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막 빨려 들어갈 듯이 저한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 눈빛이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어, 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그래서 진짜 한 달하고 허리가 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 되게 존경하고, 또 힘든 점은 실습일지 적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수정할 것도 많아서 거의 실습 끝나고도 일주일 동안 거의 맨날 밤샜던 것 같아요. 독서실, 그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그래서 실습보다 실습일지 적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저도 진짜 딱 그랬거든요. 어, 그 한 달 어린이집 실습 생활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꿈만 같아요. 그냥 너무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류애가 다시 충전되는 시간이었달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길거리에 이제 어린이집 노란색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에 탄 조그마한 아이들 보면, 나도 어린이집 선생님 다시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잠시 지나가는데, 그 몸이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그래 또 이제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제가 그 실습을 그 보육 그 과정을 들으면서 제일 많았던 부류는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되어서 진짜 내 아이를 제대로 공부해서 잘 키우고 싶다, 좀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틈틈이 육아하면서 그 틈틈이 공부하시는 엄마들이 제일 많았고요. 거의 한 70%.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 정도는 그 아이를 다 키워내고 대학까지 보내고 다시 개인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사회생활도 하고 일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던 좀 나이 드신 50대 이상 분들이 나머지셨고, 거의 그 외에 저처럼 저는 유일한 남자였고 30대도 거의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 인생에 언제 무슨 기회로 어느 기회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정말 선물과도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그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